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쓰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 빌 게이츠를 만들었고, 인간이 과연 달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암스트롱의 발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더하는 기술, 한국전력기술의 도전 정신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한국전력기술을 탄생시켰고, 우리의 도전이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발전소 설계 기술 자립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이제 우리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한국전력기술. 우리가 설계한 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에너지 강국을 향한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모두의 행복을 설계합니다.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빛, 깨끗한 물. 남들에게는 자연이지만 우리에겐 행복 에너지입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은 물론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에 힘쓰는 한국전력기술. 파워 EPC 시장의 새로운 세계 기준이 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지는 세상. 누군가에게는 꿈,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행복의 가치를 설계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구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사람과 환경, 기술이 융화된 미래 에너지를 향해 한국전력기술은 더 힘차게 비상합니다. 더 큰 세계를 무대로 더 밝은 지구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열정과 도전이 이뤄낸 최고의 기술력. 파워 EPC의 새로운 세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New Power, New Standard. 우리의 기술이 새로운 세계 기준입니다. 한국전력기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나다의 오혜선입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에 집중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설계 기술 자립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기술인데요. 오늘은 한국전력기술의 박구원 사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사장 박구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이후로 폐허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폐허화된 그 산업을 살릴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1959년이었는데요. 그동안에 10년간의 준비 기간, 그리고 또 10년간의 건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고리 1호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 회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자력으로 건설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1975년도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올해로 설립 40년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한국전력 기술이 달성한 업적들은 무엇이 있나요? 예. 초창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사업 자체가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외국의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또 프랑스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발전소, 표준 발전소를 가져야겠다. 어떻게 하면은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인가. 그 고심 끝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표준 발전소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표준 원자력 발전소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건설하면서 저희들이 거의 기술 전입 단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약 5년 전입니다만은 바라카 원전 UAE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 회사가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고 화력 발전소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원자력 시작과 동시에 저희들은 화력도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화력 발전소 표준화에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나라 화력 발전소의 약 80% 이상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도 큰 성과를 보인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회사는 원자력뿐만 아니고 플랜트 사업을 하지 않아요. 네. 플랜트 사업은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황화 물질이라든지 질소 물질들을 배제하는 그런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친환경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내 또는 국외에도 같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 이야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풍력 또 태양광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최초 우리 풍력 발전소를 제주도에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발전한 전기를 저장하는 ES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스마트 그리드 그런 사업들을 한전하고 같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7% 줄이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네, 한국전력기술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타격이 없으신가요? 37% 수치는 굉장히 이욕적인 수치입니다. 네. 사실은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데요. 그 국가들이 최근에 정상회담을 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들도 위협적으로 줄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줄이는 것보다 저희들은 약 10% 이상 이욕적인 숫자를 정부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작년에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 100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10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탈 63%를 줄이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아마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아마 지대한 영향을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또 신기술, 에너지 신기술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8월 중순까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이전하는 인력이 2,300여 명. 굉장히 큰 규모로서 이제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천 이전에 따른 발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2,300명은 저희 직원만 그렇고요. 네. 저희들 협력사까지를 포함하면은 약 3,000여 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고요. 김천에 이전하는 모든 기관들 다 합쳐서 약 5,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신기술이라든지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을 김천시와 어떻게 하면 같이 동참해서 시의 발전과 저희 회사의 발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해외에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요타 같은 회사들은 그 시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도요타 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김천이 한국전력기술의 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질문 드려볼게요. 공기업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를 설계하는 만큼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기관인데요. 더욱 투명하고 청렴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또 다른 화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술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인데 네. 불행하게도 우리가 2년 전에 사건들이 여러 개 많이 터져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대책으로서 저희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전문 기술인의 윤리 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전문 기술은 이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어떤 경우는 발주처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 어떤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하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해서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킨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엔지니어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만드는 게 가장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기업 방망경영 또 해소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피와 살을 깎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내부를 청렴하게 만드는 각종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부 신고 제도라든지 또 외부에서 평가하는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환골탈퇴하는 그런 원자력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직원들하고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볼게요. 정부, 지자체 등
이제 주도하에 한국전력기술 그리고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 체계적인 협력하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해체 사업에도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체 산업은 그것을 건설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설계, 또 구매, 건설, 시운전까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역순입니다. 해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초에 플래닝하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해체 기술의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의 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해체 기술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해체 기술이 많은 그 기술 자립이 필요한데요. 토탈 저희들이 약 38개 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립해야 될 기술이 절반이 넘습니다. 17개 정도의 기술을 저희들이 타겟으로 해서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체하는 데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네. 즉시 해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또 한동안 보관을 했다가 긴 기간으로 이렇게 해체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국토가 좁고 또 재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 한수원이라든지 또 산업부라든지 저희 회사가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서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은 그런 해체 기술을 빨리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 UAE 원전 2호기의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설치됐고 후속 호기의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UAE 원전 건설은 한국 최초의 원전 건설 사업인데요. 한국전력기술은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해외사 발전소 1,400메가와트짜리를 4개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는 지역은 바라카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스케줄에 지연 없이 그리고 예산의 오바런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들 바라카 원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중심에 서서 모든 설계 문제를 저희들이 즉각 현장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차도 많고요. 그 현장하고 본사와 시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4시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아주 유능한 직원을 약 50여 명 이상을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네. 즉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본사에 토스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지원하는 그런 24시간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이 진보점에 따라서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구상 어디에 있는 어떤 발전소라도 지금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화력 발전소도 사실은 가나, 코트디부아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한다면은 앞으로 저희 회사의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네,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원전 산업 쪽은 아무래도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와 원전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전 감독법 시행을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전 감독법의 의미와 한국전력 기술의 대응, 그 대응 방침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정부는 원전 산업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기관들은 내부 규정 개정 등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원전 감독법 시행은 그동안에 정부와 원전 기관의 노력들이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전력기술도 원전 산업의 한 주체로서 국민들께 원전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투명, 또 윤리,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솔선하여 엄격하게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법 시행 이전에 원전 건설의 기술적 구심체로서 역할과 국민적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함으로써 국민만 바라보면서 기술자적 자존심과 양심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끝으로 한경TV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다 못하신 말씀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전력기술은 국민의 성원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발전소 설계 기술의 자립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고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발전소 건설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전력기술의 임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가는 발전소 건설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세계 전력 시장의 후발주자에서 선진 기술 회사로 도약한 한국전력기술. 현재는 아랍에미레이트에도 한국전력기술이 설계한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역량들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더 많은 성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환경초대석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나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